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0대 남성 절반이 겪는다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요즘 화장실 가는 게 겁나시나요?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자꾸 깨시나요? 오줌발이 약해졌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이런 증상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전립선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장기로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고 요도를 도넛 모양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크기는 대략 호두 정도인데 정액의 약 30%를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전립선이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의학적으로는 BPH, 즉 비나인 프로스테틱 하이퍼플레이자라고 부르죠. 여기서 비나인은 양성이라는 뜻으로 암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암이 아니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소변을 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마치 호스를 발로 밟았을 때 물이 잘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통계를 알고 계시나요? 50대 남성의 약 50%, 60대 남성의 약 60%, 70대 남성의 약 70%가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약 100만 명의 남성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증상을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참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건강 문제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하부 요로 증상, 즉 로어 이어러네리 트랙트 심프텀즈라고 분류합니다. 저장 증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루 8회 이상 소변을 보는 경우, 밤에 2회 이상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 경우, 갑자기 참기 힘든 요의가 생기는 경우, 소변이 새는 경우, 배뇨 증상으로는 다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변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소변 줄기가 약하고 힘이 없는 경우, 소변이 중간에 끊어지는 경우, 소변을 다 보고 나도 시원하지 않은 경우, 배뇨 후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변을 본 후에도 방울방울 떨어지는 경우,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은 느낌. 이러한 증상들은 대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심해지고 결국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전립선이 왜 커지는지 그 원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입니다. 40세 이후부터 전립선 크기가 매년 1.5% 정도씩 증가합니다. 50세 이후에는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두 번째, 남성 호르몬의 변화로 테스토스테론이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DHT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전립선 조직이 증식됩니다. 특히 O-1 효소라는 효소가 이 과정을 촉진합니다. 다음은 유전적 요인을 들 수 있는데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생 위험이 2-3배 높아집니다. 부모나 형제 중에 전립선 비대증을 앓은 분이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활습관 요인으로는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두 번째,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세 번째, 고지방, 고칼로리 식단. 흡연과 과도한 음주. 마지막으로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는 경우 전립선 비대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의심되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될까요? 병원에서의 진단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문진과 증상평가. 국제전립선 증상점수 IPSS 설문을 통해 증상의 정도를 평가합니다.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QOL-QALITY of life 지수로 측정합니다. 복용 중인 약물,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합니다. 2단계 신체검사. 손가락을 통해 전립선의 크기, 모양, 경도를 확인합니다. 방광, 팽창 여부를 확인합니다. 3단계 검사실 검사. 요로 감염, 혈뇨 등을 확인합니다. 신장 기능, PSA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를 측정합니다. PSA 수치가 높으면 전립선암 감별이 필요합니다. 4단계 영상검사. 전립선 크기, 방광 잔뇨량을 측정합니다. 정상 전립선 크기는 20cc 이하인데 30cc 이상이면 비대로 판단합니다. 잔뇨량이 100cc 이상이면 심각한 상태로 봅니다. 5단계 추가 검사. 소변 배출 속도와 양을 측정합니다. 요도와 방광 내부를 직접 관찰합니다.
CT나 MRI는 복잡한 경우에 시행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는 증상의 정도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택됩니다. 1단계 경과 관찰. 증상이 경미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진행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생활습관 교정을 함께 시행합니다. 2단계 약물 치료. 알파 차단제. 전립선과 방광목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 배출을 개선합니다. 탐스로신, 독사조신, 테라조신 등이 있습니다. 효과가 빠르지만 어지러움, 저혈압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O-환원 효소 억제제.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가 대표적입니다.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3-6개월 정도 걸립니다. 성기능 저하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합치료. 두 가지 약물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 완화와 전립선 크기 감소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최소 침습적 치료. 레이저 치료 홀뮴 레이저, 그릴라이트 레이저 등. 경요도 바늘 절제술 TUNA. 경요도 마이크로웨이브 치료 TUMT. 전립선 동맥 색전술 PA. 4단계 수술적 치료.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TURP 가장 표준적인 수술법. 개복 전립선 절제술 전립선이 매우 큰 경우. 로봇 수술 최근 도입되고 있는 첨단 수술법. 약물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습관 관리입니다. 올바른 생활습관은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 개선.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줄입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제한합니다. 매운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을 피합니다. 토마토, 브로콜리, 녹차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합니다. 운동 습관. 주 3회 이상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 케겔 운동으로 골반저 근육을 강화합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것을 피하고 일시간마다 일어나 움직입니다. 배뇨 습관. 소변을 무리하게 참지 않습니다. 시간 배뇨 2-3시간마다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갑니다. 배뇨 후 잔뇨를 완전히 배출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가집니다.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을 취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오해 1.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암으로 발전한다. 진실 전립선 비대증은 양성질환으로 암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립선암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검진이 중요합니다. 오해 2. 수술하면 성기능이 완전히 없어진다. 진실 최근 수술 기법의 발달로 성기능 보존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성기능이 보존됩니다. 오해 3. 나이 들면 당연한 것이다. 진실 나이가 들면서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절한 치료를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해 4.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한다. 진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물 조정이나 중단이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치료 계획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부끄러운 질환이 아닙니다. 50대 이후 남성의 절반 이상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입니다. 50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이상 전립선 검사를 받으세요. 증상이 있으면 지체 없이 비뇨기과를 방문하세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과 관리를 함께 하세요. 가족과 파트너와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적절한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5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